그대로 따라해요. 기본 활용표. 오늘은 카페24 쇼핑몰의 간단한 CSS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수정을 직접 진행하길 원하시는 운영자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페24 관리자 모드의 디자인 보관함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PC 버전 CSS 수정 방법을 살펴볼 것이므로 PC 대표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디자인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을 열어주세요. 1번 라인의 레이아웃 문서도 파일 열기 클릭하여 같이 열어주세요. 운영 중이신 온라인 쇼핑몰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어주세요. 최근에는 디자인 스킨을 구매하신 후 사용하시는 업체가 많은데요. 어떤 디자인 스킨을 사용하시더라도 CSS 수정을 위한 접근 방식은 동일하오니 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소를 수정할 것인지에 따라 CSS 파일의 위치가 다를 것입니다. 해당 요소의 레이아웃 파일에서 CSS를 호출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해당 요소의 HTML 문서에서 CSS 파일을 호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키보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크롬의 F12 개발자 도구는 매우 유용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화면과 같이 요소 또는 엘리먼트 탭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면 요소 탭 영역의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아래 스타일 영역에 해당 선택한 요소의 CSS 환경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HTML 요소를 선택하면 아래 CSS도 함께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너 영역의 CSS를 수정한다고 가정하면 아이콘 선택 후 배너 영역을 클릭해서 스타일 영역에 화면처럼 보이는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내용은 CSS 파일에서 CSS 값을 검색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제 복사한 CSS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수정이 가능하겠지요. 해당 배너 요소는 메인 페이지에 존재하므로 메인 레이아웃에서 호출되고 있는 CSS 파일들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키를 누르고 복사한 값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보이는 기준으로 내용을 검색해서 찾기 때문에 화면 스크롤을 내리면서 꼼꼼하게 찾아주셔야 합니다. 검색 값을 찾으면 화면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처음 찾을 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과정을 경험하면 다음에는 바로 찾아서 수정할 수 있겠지요. 해당 CSS 선택자가 확실한지 테두리 선을 넣어서 저장 후 테스트를 해봅니다. 기초적인 CSS 언어는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겠지요. 새롭게 작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는 정도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배너 요소 영역에 빨간색 테두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너 요소 영역에 대한 CSS 선택자가 확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테두리선 속성 값을 지우고 마진이란 속성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새롭게 속성 값을 넣는 것보다 기존 속성 값을 수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진 속성 값을 낮추고 저장한 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배너 영역의 상단 간격이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 간의 간격은 CSS의 속성값만 수정해주면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CSS는 속성 값의 변경을 통해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1란 속성 값의 숫자를 높여보겠습니다. 저장한 후 쇼핑몰에서 배너 영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배너 이미지의 사이 공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CSS는 해당 요소의 시각적인 변화에 관여합니다. 크기,
색상, 글꼴, 간격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문법은 알고 계시면 직접 쇼핑몰 디자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이제 다른 요소의 CSS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소 아이콘을 선택하고 수정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개발자 도구에 해당 HTML과 아래 영역의 CSS 선택자도 보입니다. CSS 선택자를 복사해야겠지요. Ctrl F키를 누르고 복사한 값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스크롤을 내리면서 꼼꼼하게 찾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색 값을 찾았습니다. 이제 폰트 관련 속성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속성 값의 숫자를 낮게 수정하고 저장한 후 쇼핑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요소의 글자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숫자 값을 높여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해당 요소의 글자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 관련 CSS 속성 값을 수정하면 글자 크기를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CSS를 통해서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공지사항 영역의 색상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SS 선택자를 찾아서 복사합니다. 해당 요소가 메인 페이지에서 보이고 있으므로 메인 레이아웃에서 호출하는 CSS 파일부터 공통 레이아웃까지 단계별로 CSS 파일들을 전부 열어서 찾아보셔야겠지요. 저는 어떤 CSS 파일에 있는지를 기억하므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힘들게 찾고 나면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색상 관련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의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CSS 속성의 색상 값은 여러 가지 있지만 헥스 코드를 흔하게 사용합니다. 이외 다른 표현 방식은 무엇인지는 검색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배경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기본 값은 검은색이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S 하위 선택자 중에서 컬러 속성 값을 찾아봅니다. 컬러 속성 값도 헥스 코드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보이도록 헥스 코드 값을 흰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잘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글자의 크기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CSS 하위 선택자 중에서 폰트 사이즈 속성 값을 찾아봅니다. 속성 값의 숫자를 변경해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글자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의 배경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소 아이콘 선택해서 전체 페이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CSS 선택자를 보면 백그라운드 속성 값이 확인되네요. 백그라운드 속성 값의 헥스 코드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검색해서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속성 값을 수정해 볼까요? 색상 값을 검은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의 배경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페이지를 예를 들어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고 상단 타이틀 요소를 선택해 봤습니다.
CSS 선택자를 복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선택자를 레이아웃에서 호출하는 CSS 파일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서 파일에서 CSS 파일을 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해당 문서의 URL을 보면 프로덕트 폴더 안에 list.html 파일로 확인됩니다. 전체 화면 보기에서 가로 안에 프로덕트 폴더를 찾아봅니다. 가로 안에 list.html 파일도 찾아서 열어봅니다. 화면처럼 해당 HTML 파일에서 별도의 CSS 파일을 호출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해당 CSS 파일을 열어서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해당 요소의 CSS 하위 선택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속성 값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지금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 모든 페이지 및 요소의 CSS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디자인 스킨의 특성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기초적인 CSS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속성 값만 공부하시면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웬만한 수정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글에서 CSS 글자 크기 및 색상을 검색하여 공부합니다. 두 번째, 구글에서 CSS 배경 이미지 색상 변경을 검색하여 공부합니다. 세 번째, 구글에서 CSS 간격을 검색하여 공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웬만한 수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HTML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및 이벤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겠지요?